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구글의 최신 모바일 AI 모델, 바로 제마 3N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개발자 블로그 발표 내용이랑 또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아주 날카로운 분석 질문들, 이걸 중심으로 제마 3N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들에 답하면서 그 기술적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탐구해 보는 거죠. 그렇죠. 깊이 있는 분석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제마 3N이 모바일 우선 AI 비전, 이걸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했고 또 기존 제마 모델하고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이걸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제마 3에는요, 이게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됐어요. 아, 완전히 새로요? 네, 핵심은 뭐냐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같은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기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상적인 기기들. 바로 거기서 AI를 직접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구동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 기기 자체에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퀄컴이라던가 미디어텍 또 삼성 시스템 LSI 같은 모바일 하드웨어 선두 기업들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요. 아, 하드웨어 회사들이랑 처음부터 같이.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아키텍처가 차세대 재민인 나노에도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오, 그럼 앞으로 나올 구글 온디바이스 AI의 기반이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기존 모델들이 주로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좀 고성능 데스크탑 가속기 환경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네. 제마 3에는 기기 자체의 성능과 효율성, 여기에 최적화된 멀티모달 AI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게 핵심적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회사들과의 협력, 이게 확실히 눈에 띄네요. 결국 기기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했군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효율성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Per layer embeddings, 줄여서 PLE라고 하던데 이 기술이 실제 램 사용량을 얼마나 줄여주나요? 안에 PLE, Per Layer Embeddings, 이게 구글 딥마인드의 아주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인데요. 네. 램 사용량을 정말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극적으로요? 어느 정도로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제마 3M 모델이 50억 개, 그러니까 5비나 또는 80억 개, 8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꽤 큰 모델이죠. 그렇죠. 근데 이 PLE 기술 덕분에 실제 기기에서 차지하는 동적 메모리 공간은 각각 2기가, 3기가 수준에 불과해요. 2기가 3기가요? 50억, 80억 개 파라미터 모델인데. 네, 이게 사실상 20억, 2비나 40억, 4비 모델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앱 하나 제대로 돌리라고 해도 2, 3기가 메모리는 금방 쓰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데요. 네, 덕분에 메모리가 좀 제한적인 그런 스마트폰에서도 훨씬 더 강력한 AI 모델을 큰 부담 없이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2기가 3기가라니. 이 정도면 뭐 백그라운드에서 AI가 계속 돌아가도 크게 부담이 없겠어요. 맞습니다.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자, 이런 효율성이 또 다른 기능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Many-in-one flexibility 기능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성능과 품질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동적으로 조절한다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맞아요. 효율성이랑 유연성이 딱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이 기능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네. 40억 개, 그러니까 4비 활성 메모리 공간을 가진 모델 안에 20억 개, 2비 활성 메모리 공간을 가진 더 작고 빠른 고성능 하위 모델이 완벽하게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모델 안에 또 다른 모델이 들어있는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맛포머라는 아주 영리한 학습 기술 덕분에 가능한 구조인데요. 쉽게 말하면 큰 모델 안에 작은 모델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오호. 그래서 개발자나 아니면 기기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좀 빠른 반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2B 수준으로 작동하고요. 네. 좀 더 높은 품질의 결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4B 수준으로. 이걸 별도의 모델을 막 로딩하고 그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상황에 맞게 알아서 조절이 된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앞으로는 믹스 앤 매치 기능이라고 해서 특정 사용 사례나 작업에 딱 최적화된 그런 하위 모델을 즉석에서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필요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모델 성능을 조절한다니 진짜 실용적이겠어요. 네,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멀티모달 기능 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이걸 다 이해하는 능력이 넓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이나 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마 3에는 이제 단순히 텍스트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오디오나 이미지 처리 능력은 기본이고 특히 비디오 이해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비디오까지요? 네. 오디오 기능만 봐도 아주 고품질의 자동 음성 인식, 그러니까 네스티티죠.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 그리고 번역, 음성을 바로 번역된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여러 종류의 입력을 혼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말하는 동시에 카메라로 뭔가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상황? 아, 네네. 복합적인 상황. 그렇죠. 그런 복합적인 정보를 동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앱이 사용자의 시각적인 신호 또 청각적인 신호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훨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거예요. 더 똑똑한 비서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정보를 기기 안에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결합해서 더 깊은 맥락을 이해하는 앱들, 예를 들면 뭐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바로 질문하면 답해주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가능하겠군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뭐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회의록 자동 작성 같은 그런 고급 오디오 기능도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야,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제마 3연에 대한 핵심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건 뭐 단순한 AI 모델 업데이트 이걸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기기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유연하고 또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세대 온디바이스 AI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온디바이스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기 내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실시간 반응성이나 어떤 개인화된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감한 정보가 내 손안의 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굉장히 큰 안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겠네요. 네. 자, 제마3N의 이런 잠재력을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이렇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이 똑똑해진 기기 내 로컬 모델하고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까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 관계가 진화하면서 여러분의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고민거리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구글 AI 스튜디오와 구글 AI 엣지를 통해서 제마3N 미리 보기를 지금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